저는 결혼 12년 차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지만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웃음이 많았죠. 졸업 후 2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때는 그저 아름다운 서약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그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둘째를 낳고 육아에 전념했어요. 큰 싸움 없이 때론 지루할 정도로 평온한 일상이었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범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다고 해요. 응급실로 실려갔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뇌종양입니다. 양성일 가능성이 높지만 위치가 좋지 않아 수술이 쉽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은 병실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직 38인데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우리는 이제 막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기 시작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수술은 2달 후로 잡혔습니다. 그 2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다녔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무섭다는 걸. 밤마다 잠꼬대를 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미안해?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 하자고 했는데 내가 먼저 아프게 돼서 당신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미안해. 저는 그때 처음으로 결혼식 날의 그 서약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건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결혼식 날 기억나? 당신이 내 손 잡고 약속했잖아.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 하겠다고. 나도 똑같이 약속했어. 그건 당신이 건강할 때만 하는 약속이 아니야. 당신이 아플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약속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당신은 짐이 아니야. 당신은 내 남편이고, 우리 아이들 아빠고, 내가 평생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이야. 수술은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기도했어요. 저는 독실한 신자가 아니었지만 그날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남편을 살려달라고. 아이들에게서 아빠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저에게서 남편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은 양성이었고 대부분 제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제대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했어요.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을 돌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을 씻기고 식사를 도왔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도 혼자서는 힘들어했죠. 밤에는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다시 남편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가끔은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왜 하필 우리일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26에 만나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재활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가 남편을 일으켰어요. 남편이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미안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힘들다는 걸. 아니, 저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걸.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게 된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제가 지친다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동안 남편은 얼마나 더 절망적이었을까. 사실 그 시간이 저에게만 힘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아이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큰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언제 나와요? 친구들이 우리 아빠 왜 절뚝거리냐고 물어봐서 나도 잘 모르겠어.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많이 아파. 하지만 매일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시간이 걸릴 뿐이야. 둘째는 더 어려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7살이었던 둘째는 그저 아빠가 예전처럼 놀아주지 않는다는 것만 알았죠. 엄마, 아빠가 나 싫어하나 봐. 안아달라고 했는데 못 안아준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도 그 말을 듣고 방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남편 침대 옆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어요. 너희들,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지금은 몸이 아파서 힘든 거야. 하지만 아빠는 매일 너희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치료받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지? 큰아이가 고개를 끄덕였고 둘째도 따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아빠가 좀 더 빨리 나을게.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뒀고 남편도 병가를 쓴 상태였어요. 치료비며 재활비용이며 생활비까지 저축했던 돈이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공과금 고지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연세가 많으셨고 오히려 제가 도와드려야 할 처지였거든요.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어려웠어요. 다들 각자의 삶이 바쁜데 제 하소연을 들어달라고 할 수는 없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새벽 4시에 남편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깨우면 피곤에 찌든 몸을 일으켜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잠들려고 하면 둘째가 악몽을 꾸었다며 울고 겨우 재우고 나면 아침이 밝아 있었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온종일 좀비처럼 움직였어요. 제 외모도 많이 변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았고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졌어요. 체중도 많이 줄었죠. 스트레스로 식욕이 없었거든요. 친구가 한번 우연히 마주쳤을 때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너 많이 힘들어 보여. 괜찮아?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고 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변해버렸구나. 어느 날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재활원에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전문가들이 돌봐주면 더 나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혼자 감당하려고 하나. 하지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곳에서 저 없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울까. 그리고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야. 남편을 사랑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함께 견뎌야 해. 그게 결혼이고 그게 사랑이야. 스스로에게 되뇌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당신, 미안한 게 뭐가 있어. 당신은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저는 다짐했어요. 더 이상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건 힘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라고. 결혼식 날 약속했던 그 서약을 지키는 거라고. 그 후로 제 마음가짐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게 더 이상 짐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 조금씩이라도 회복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나자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말도 조금씩 또렷해졌죠. 의사 선생님은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남편의 노력과 우리 가족의 사랑이 만든 결과라는 걸. 지금 남편은 다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있어요. 저도 다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예전과는 조금 다르지만 여전히 행복합니다.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행복한지도 몰라요. 며칠 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꽃을 사왔어요. 예전처럼 큰 꽃다발은 아니었지만 작은 장미한 손이었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끝까지 함께 해줘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 그게 당연한 거야. 우리 결혼식 날 약속했잖아.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평생 함께 하기로.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결혼식 날의 그 서약이 얼마나 무거운 약속인지.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그 무게는 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완벽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무너졌을 때, 아플 때,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요즘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남편이 아프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었을까? 서로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었을까? 물론 아프지 않는 게 최선이었겠죠.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서약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지금도 가끔 남편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후유증으로 두통이 오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좌절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을 안아주며 말합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우리는 함께야.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결혼식 날의 그 서약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함께 견디겠다는, 서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진심 어린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무게를 이제 저는 온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사랑이니까요.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